야영장 등록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야영장을 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금 야영장 등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마을 사업으로 캠핑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마을에는 10,000평의 토지가 있습니다. 10,000평의 토지. 물론 그 토지는 저희 보령 때문에 생기면서 보령 때 정비사업비라고 하는 돈이 보령시에다가 250억이 나왔어요. 그 250억 나온 중에 117억이 미산면에다 이제 미산면 주민들한테 소유되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 나온 걸 가지고 저는 사실은 우리 그 지역에 가면 120만 평짜리 땅이 하나 있어요. 그걸 살라고 쫓아다니다 지금 못 샀어요. 미산면명으로 그걸 딱 사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못 사고서 그 돈을 마을별로 다 넣어놔줬어요. 마을별로. 근데 그 돈을 놀아줄 때 제가 건교부하고 협상을 한 게 이 돈으로 마을 땅을 살 수 있게 해놨어요. 국가 보조금으로 마을 땅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땅 이외에는. 근데 그거를 제가 건교부하고 어떻게 하여튼 뭐 그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거기에는. 근데 어떻든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땅을 살 수 있게 만들어서 땅을 샀어요. 10,000평을 마을 땅으로. 마을 땅으로 사고 산림청에 가서 야 우리 마을 땅 10,000평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캠핑장 만들어줘. 캠핑장. 그렇게 해서 보령시에다가 돈 21억을 받아다 보령시에 갖다 줬어요. 보령시에서 우리는 전혀 관계를 안 해요. 보령시에서 전부 설계하고 다 하죠. 근데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조건이 있었어요. 보령시에다 그 돈을 주면서. 이거는 공사를 분명히 시에서 해줘라. 시에서 집행해서. 근데 설계 발주는 시에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공사를 저수지의 아이들 아시죠? 농어촌 공사. 저수지마다 지들 것도 아닌데 다 써놨어. 농어촌 공사라고. 그 농어촌 공사로 다 공사를 넘긴 거야. 그래서 시장하고 대판 싸웠어요. 이거를 나는 분명히 시에서 집행을 해달라고 공사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 얘기도 안 들어보고 임의적으로 당신 혼자 했으니까 당신 책임져. 나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공사를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설계하고 허가내는 기간에 1년 반 동안 제가 참여를 안 했어요. 그 공사, 허가나 말거나 니들 멋대로 해요. 니들 내 말 안 듣고 했으니까. 시장하고 이제 그렇게 다투고서 이제 개입을 안 했는데 어차피 이 공사는 하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마을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사를 개입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21억을 갖다 줬는데 공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냐면 4,000평의 토지를 훼손을 해서 캠핑장 4,000평을 만드는데 부지 정리하고 자갈 깔고 건물 짓고 그리고 끝났어요. 나무도 조그만 거 심어놓고. 그 시장이 준공 다 했으니까 캠핑장 개장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개장 못해요. 왜 못하는데요? 캠핑장을 절토하고 성토하다 보니까 앞에는 낭떠러질 거 아니에요. 어? 울타리 만들어야지. 애들 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거. 울타리 만들어줘야지. 그랬더니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보조금은 그거 갖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비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시장이 아무 소리도 안 태요. 그래서 그냥 1년이 흘러갔어요. 그 이듬해 돈 1억을 주더라고요. 1억을. 12억을. 그러길래 죽을래. 주문 받아야지. 했더니 일단 받아서 데크 만들어. 데크. 그 데크를 이제 만들었어요. 1억 들여서. 돌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문 안 열고 내비뒀어요. 한 달에 전기세 기본요금 70만 원 나갑니다. 70만 원 내가 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이듬해 시장이 또 돈을 8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8천만 원 주어서 그놈을 갖고 뭐 하랬냐면 이거 간판 만들어. 간판. 우리 동네 앞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하드한 돌간판 2천만 원짜리 돌간판 만들고 마을에서 진입도 많아. 거기다가 도로에서 우리 표지판 그리고 캠핑장으로는 표지판 만들어. 그랬더니 이게 표지판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 업장에 표지판 한 5개밖에 못 만들어요. 나는 무장 만들어 다를 줄 알았더니 못 만들어요. 그리고 휴양체험마을이라는 그런 게 국가 공공기관이라는 과 연계되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면 간판은 만들어 달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도로부지가 아닌 자기 땅에다만 만들 수 있어요. 도로부지다 만들 수 있는 간판은 공공용밖에 안 돼. 근데 다행히 휴양체험마을은 공공사업장으로 용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간판을 나는 15개를 만들어 붙이려고 다 설계를 해서 딱 시청에 갖다 줬더니 시청에서 뭐 직원들도 잘 모르니까 한참 있다 답신이 왔는데 5개밖에 못 만들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15개 만들기는 해갖고 이제 고민을 했죠. 법을 또 내가 다 찾아봤어. 법을 찾아보니까 간판 5개에다가 한 개 간판에 예고 간판 2개를 만들 수가 있어. 간판 큰 놈 여기 간판도 규격이 있어요. 1m 50에 1m 20. 큰 간판에다가 이쪽에다가는 70에 150짜리 예고 간판을 하나씩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건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야 간판 큰 놈 하나에다가 간판도 앞뒤로 2개 붙여. 하나 하면 이렇게만 밖에 보잖아요. 양쪽으로 붙였어. 양쪽으로. 2개 붙여. 그리고 예고 간판 하나씩 휘어다 붙여. 15개 만들었죠. 결국은. 15개 만들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었지 뭐. 그랬더니 시장이 이제 깎아번지 기획실장을 보냈더라고요. 야 거기 백승훈이라는 놈이 왜 그런지 좀 가봐 그랬대요. 왔어. 기획실장이 와서 아니 왜 캠핑장 문을 왜 안 여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 기획실장을 데리고 다니면 다 보여줬어요. 봐라. 저 울타리 없는데 애들 떨어지면 저거 내가 책임져? 마을 사람들이 책임져? 누가 책임져? 실장에서 책임져 준다면 내가 문 열을게. 할 말 없죠. 두 번째. 수영장을 만들어놨어요. 수영장을 만들어놨는데 데크를 뭘로 만들어놨는데 나무로 만들어놨어 그때. 나무가 뜨거우니까 다 뒤집어졌고 다 틀어졌어 이렇게. 그래갖고 거칠거칠하게 다 일어났어. 이거 다 부셔. 이거 부시고 다시 만들어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기획실장이 회장님 이거 부시고요. 다시 만들면 진짜 큰일 나요. 왜? 한 번도 쓰지 않은 시설을 부실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만드는 것부터 진작 보내야지 그러면. 이거 잘못 만들었으니까 니들 다. 다시 뜯고 다시 만들어줘. 그리고 우리 회관 안에 집기가 하나도 없어요. 집기 사죠 집기. 그리고 소화기, 그 캠핑장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소화기 시설, 전기 시설, 그런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기획실장을 보냈더니 이틀 있다 시장님이 전화했어요, 저녁에. 백 회장, 왜요? 의원들이 막 뭐라 했었네. 왜요? 백승훈이와 맨날 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국가 보조 사업을 하면, 뭐 크게는 큰 거는 25억짜리, 10억짜리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맨날 사업을 해마다 올리잖아요. 왜? 내 거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무판원들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맨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백승훈이가 맨날 돈을 몇 억씩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원들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의원님, 당신 국비 갖고 와봤어? 네? 당신 의원이잖아. 국비 얻어와 봤어? 나는 1년이면 보령으로 다 국비를 10억씩 갖고 와. 당신 이거 내가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줘.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시장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방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의원들한테 태클이 들어왔나 봐요. 20%만 자부담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슈. 두 말도 안 하고. 얼마요? 그랬더니 3억 줄 테니까 6천만 원 자부담하래요. 그래서 3억 6천만 원을 받아다가 울타리 만들고 집기 사고 수영장을 싹 뜯어내고 지붕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했잖아요. 등록을 해야지 이제. 캠핑장은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합니다. 이렇게 등록 절차가 나오는데 등록을 하려고 관광과장님 우리 캠핑장 다 만들었시오. 등록하게 좀 오시오. 근데 관광과장이 왔어요. 그러더니 서류 줘요. 그래 서류 줬어. 내일 등록증 갖다 드릴게요. 알았슈. 그러더니 5일 돼도 소식이 없어요. 깎아보니까 전화를 했죠. 과장님 왜 등록증 안 갖다 줘요? 영업해야 하는데. 회장님이 큰일 나시오. 왜요? 야영장 등록 못해요. 뭔 소리요? 시에서 공사 다 해놓고 당신들이 다 했는데 야영장 등록을 못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용도 지역이 안 맞아서 안 돼요. 그래서 그때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 전에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 근데 허가 낼 때 나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맨날 허가 내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에 맞춰서 다 했을 줄 알았지. 그래서 가서 딱 떠들어보니까 우리 야영장이 야영장으로 허가 난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내가 아까 1년 반 동안 쉬하고 싸우면서 거기 허가 낼 때 개입을 안 했잖아요.
농어촌 공사애들이 이거 허가를 낼 때,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농어보호구역이 들어있네, 반이. 이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그렇게 내가 오토 캠핑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오토 캠핑장. 자동차 갖다 놓고서 거기서 캠핑하는 거. 그러니까 주차장 만들어서 거기서 캠핑을 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 14,000평을. 근데 야영장은 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보령시가 비상이 걸렸어요. 저도 좀 싸납게 좀 지랄하거든요. 지랄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막 보령시가 난리를 치니까 이제 국장들 맨날 모여서 회의하고 시장 맨날 그거 어떻게 해결해라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단추를 잘못 깨놓으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뭔 얘기냐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농어촌 공사에서 이걸 야영장 허가를 안 내게 생겼으면 내가 알았으면 그걸 관광농장으로 만들어서 허가를 내면 농어보호구역에서 허가가 나요 이게. 그런데 얘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허가만 내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든 훼손허가만.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 주차장으로 만들 때면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다 보도블록하고 포장해야지. 사이트는 왜 다 만들어. 모든 건 서류는 다 야영장으로 돼 있어요. 다만 그 허가부서에 나와 있는 것만 주차장으로 돼 있어. 지목도 유원지로 바꿔놨어 다. 시에서. 그런데도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 한 번 회수를 해서 목적사업으로 훼손을 하면 그 목적사업은 5년 동안 유지가 돼야 돼요. 5년 동안. 그러니까 훼손을 안 하는 만드는 건 쉬워. 야영장 만들 때 그럼 관광농장으로 바꿔서 관광농장으로 만들었으면 쉬운데 일단 훼손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5년 동안 목적사업에 꼼짝보다 딱 묶여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이것이 2017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올 12월 달에 끝나 이게.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영업은 해야 되고 작년에요. 작년에서 허가를 냈어요. 불법으로 다 3년 동안 영업했어요. 야, 너희들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나는 할 거요. 시에서는 잘못하면 당신 진역 갈 때 가더라도 나는 할 거요. 빡빡 우기고 했어요. 그냥 그 야영장 그 허가 안 나오는 거 갖고.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 이제 시에서 답답하니까 관광과에서 회장님 이렇게 합시다. 여기 관리 지역이 반이 있으니까 생산관리 지역이 반이 있으니까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까지 야영장 허가가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00제곱미터만이라도 허가를 냅시다. 그래서 분할 측량했죠. 야영장을 분할 측량했어. 길도 그놈을 못 쓴대.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길이라. 시에서 길을 뒤로 냈어요. 길을. 동네에서 길을 냈어. 시에서. 그렇게 해서 3,000제곱미터 허가를 냈고요. 올해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하고 다 협의를 했는 게 내년도에 농업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바꿔야 전체 캠핑장이 허가가 나요.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내가 했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시청 직원들이 해도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놨는지 아세요? 이 캠핑장 허가를 내기 위해서 옆에 그 화장실 큰 놈 있어. 샤워장이나 다 있는 놈. 이거 농업보호구역에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캠핑장 쪽에서 이렇게 생산관리지역만 거기 쪼개가 관라니까 여기서 화장실을 또 맨들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화장실 또 맨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허가돼야 되니까. 그래서 시보고 그랬어요.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당신들이 지어서 해줘. 근데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담당자랑 거기 과장이 와갖고 회장님 이거 제가 해드리면 저 옷 벗어야 해요. 바로 옆에 화장실 다 있고 다 있는데 국가 보조금을 갖다가 해놨는데 이걸 또 국가 보조금으로 해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요.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죠. 그래서 마을 돈 7천만 원 들여서 화장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지 않는 내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이런 어려운 것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누군가 시라 이런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해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친구들 잘 모른다는 거. 내가 캠핑장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요, 시 담당자 직원을 내가 능가할 수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나 모든 허가, 인허가 사항을 알고 가야 돼요. 모르고 가면 걔들이 안 돼요. 그러면 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서 허가를 낼 때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만 가장 내가 나중에 가서 영업을 하기 편하게 뭐 그런 건물 같은 것도 짓는 것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캠핑장, 이게 지금 저희 캠핑장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것이 새로 지은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네. 네, 지금 여기가 이게 우리 저희 산천문화 본관이고요. 이게 수영장이에요. 이게 수영장. 그 다음에 여기 팔각정 있고, 여기가 샤워장 있고 다 있는, 이 안에 이게 샤워시설하고 이 취사시설 있는 데거든요. 이게 저희 캠핑장 전경을 찍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코로나 이전에 2016년도에는 캠핑장이 한 1,500개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캠핑장이 이렇게 많아져서 앞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이 뒤에 뭐 여러 가지 파일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잠시 동안이지만 질의응답 한 10분만 받고 네. 내가 여기에 대한 내용도 더 알고 싶으신 건 뒤에 자료에 보시면 어느 정도 상세하게 제가 써놓기는 했어요. 자료를 보시면 등록 절차라든지 이런 건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질의응답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관련해서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제가 어떻든 지금 임도하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해왔던 게 임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채를 재배하는 거, 그 다음에 캠핑장에 임도를 거기 개설할 때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하고 예. 또 우리 대표님 예산 이렇게 합해서 했다는데 아니죠. 임도는 지금 저희 산에 있는 임도는요.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을 하는데 이거 내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릴까 안 드린 것 같네. 임도는요. 내가 아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임도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임도는 내가 거기 해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임도를 그렇게 내가 필요한 임도를 찍어서 얘기를 하면 도에 임도 타당성 검토 위원회가 있어요. 임도 타당성 검토 위원회에서 여기다 임도를 내는 것이 타당하냐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이 쓰는 겁니다. 예산이. 거기 3년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럼 자금 아까 세 가지 임도를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자금로에 한다고? 아니죠. 내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더 설명 덜 드린 게 있네. 내가 산에다 벌채를 하잖아요. 예. 벌채를 하면 운제로라는 걸 낼 수가 있어. 운제로. 이게 벌채로 한 목적물을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도로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도로는 원래는 복구를 하라고 합니다. 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벌채할 때 당시부터 이 도로는 복구하지 않고 존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해요. 존치. 그대로 두겠다. 내가 나중에 임업사업을 위해서 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지 않고 도로를 그냥 남겨놓겠다. 이렇게 분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복구비 안 들어가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구하려면 돈 들어가야 하니까. 복구비 안 들어가고 그 도로를 존치해서 내가 영구히 쓸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그거 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재료 같은 게 3년 동안 이제 그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간을 설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도로는 내 임업사업 영위를 위해서 영구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허가를 내실 때 이게 운재료를 내는 건 산에 벌채 허가 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벌채 허가를 낼 때 설계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서 내시면 운재료를 복구하지 않아서 산에서 나무값 조금 더 받아요. 운재료 복구 안 하면 업자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만큼 돈을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산에 벌채를 하실 때는 운재료를 내시면 운재료는 폭도 좀 넓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존치해서 다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개인 임야에 아까 마을숲 가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 좀 자세히. 마을숲 가꾸기는요. 마을에서 이제 숲을 내가 한 사람이 50헥타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50헥타? 마을 대략 50헥타에서 70헥타 정도 되는 산에 그 산주들끼리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마을숲 가꾸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는 사업도 되고요. 거기 이제 나무 가꾸기, 숲가꾸기라고 그래서 나무를 가꾸는 사업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책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산책로가 등산로도 만들고, 중간중간에 팔각정도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마을 주변 도로에 임도를 만들었잖아요. 임도에다가 가로수도 심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게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찾아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산책로 그것도 인도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산책로에 차는 안 다녀도 그냥 조용히 산을 등산하는 개념으로 높이는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은 개인 산인데 그것도 어떤 허가 방법이나 아니면 네, 반드시 허가는 다 됩니다. 등산로도 그렇고 등산로도 뭐 허가라고 할까지는 하지만 개인 산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산책로도 마찬가지로 산책로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폭 2m로 해서 야자 매트를 쫙 깔아서 만들고 이 경사가 있는 데는 계단을 만들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 쉴 수 있는 공간 만들고 그거는 저는 도비 예산, 도 참여 예산을 갖다가 했어요. 그거는 마을 사람들이 협의만 되면 우리 마을에 산책로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공모 사업에 응모하시면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의문하시게. 선생님 지금 하시는 거하고 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다음에는 어떤 거 생각하시? 지금 저는 치유의 숲을 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갖고 있는 토지가 대략 15만 평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한 6만 5천 평이 편백나무가 심어져서 편백나무 지금 14년생 정도 됐어요. 이게 저는 이거를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제 이런 사업을 독일에 가서 제가 그걸 배운 게 있거든요.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은 어떻게 정책이 돼 있냐면요. 우리가 숲에 가서 이런 체험 활동을 하고 숙박을 하고 오잖아요. 거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요. 숲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숲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질병에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지원을 해요, 이걸. 그래서 앞으로는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치유의 숲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산악자전거 트레킹 복수 32km를 만드는 주변에 2,000헥타의 편백나무를 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 산은 아니에요. 다 산주들 산이지만 거기는 벌채를 하면 무조건 편백나무를 심어. 소득작목 밤나무를 심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편백나무를 심게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서울이나 서울 쪽이나 저 위쪽에 계신 분들이 편백나무 숲을 보러 가기 위해서 장흥이나 장성까지 가거든요. 그분들을 보려고 해서 잘라서 이제 이리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2,000헥타의 편백나무 숲을 만들고 있고 저는 14년 전부터 편백나무를 심어서 지금 이제 편백나무가 많이 커서 지금 이제 치유의 숲을 내가 지금 현재 캠핑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캠핑장 사이트 안에 트리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숲경영 숲속 야영장에 화장실을 25개까지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줄 확률이 많아요, 지금. 지금은 개별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25개의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취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트리하우스라는 명목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또 질의응답 한 번만 더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요. 하나만 더 보자. 예. 지금 그 우리 농촌 융복합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산림에도 같이 공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융복합 사업에 융복관섭에 살림도 들어가죠. 살림도 들어가요. 적용이 됩니까? 예,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사업체를 만드시면 할 게 많아요. 돈 있는 데가. 지금 녹색 복권기금 있죠. 녹색 복권기금이 600억이거든요. 600억인데 그게 일몰 사업으로 지금 복지진흥원에서 치유센터 이런 걸 계속 만들었어요. 그 작년까지 끝났어요. 그 일몰 사업으로. 그래갖고 그 예산을 어디다 쓸까 고민을 해서 우리 임업인들한테 혜택이 가게 만들자고 해서 임업 체험 사업으로 다 그 돈을 지금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 포지션을 늘리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을 받은 사업을 했거든요. 1인당 체험비가 7만 2천 원짜리예요.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우리가 좀 사업을 잘하니까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1억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러는데 저희 마을은 그걸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또 그래서 6,500만 원밖에 올해 안 받는다고 제가 예산을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이외에도 교육부 쪽이라든지 행자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뭔가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자, 1년 동안 강의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리 백승훈 강사님 또 부탁을 또 드려야 될 게 우리가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또 하시고 싶은 게 생길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때 또 우리가 들이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산 산주학교라고 하면 흔쾌히 또 조언도 주시고 도움도 주실 수 있는지 제가 대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요, 물론 우리 임 회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요즘은 이 산 임업에 관련된 분들이 강의를 요청하면 가는데 일반적으로 농업 쪽은 잘 안 갑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사업이 좀 바쁘다 보니까 이게 돌아다니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제가 임업 후기자 감사잖아요. 임업 쪽에서 오라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옵니다. 그리고 임업 쪽에 관련되시는 일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제가 아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